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다. 이 말은 초등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요,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다른 책이 필요해요. 이 한 권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권을 파고든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읽어온 다른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책이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책을 읽고 그거를 계속 채워가고 또 그 책에서 애매모호했던 게 다른 책으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거든요. 책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 가끔은 저희가 토론을 하거나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책도 있어요. 모든 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다독에 대한 건데요. 다독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관점도 아니고요. 좋다, 나쁘다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독은 그냥 독자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때 시기가 와요. 보통 아이들이 유아기 때 막 다독하는 친구도 있고요. 혼자 읽기 독립돼서 책 읽는 게 너무 즐거워져서 다독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초등학생 때도 천천히 조금씩 읽다가 나중에 갑자기 뭔가 어떤 분야에 눈이 띄어서 다독하기도 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 때 엄청나게 독서를 했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많이 안 했었는데 그때 어떤 제 삶의 목표나 목적이나 방향을 잡느라고 막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읽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그 다독하는 시기가 오는 친구도 있고요.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5권을 읽었을 때 무언가 하나를 깨달았다면 어떤 친구는 한 권을 곱씹어서 읽고 깨닫는 친구도 있어요.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옳고 그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독 습관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영상 따로 이제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정독 습관이라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정독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독은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왜 자꾸 정독 하냐면 책이든 신문이든 자꾸만 이거를 학습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정독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책은요, 그 읽기 상황과 읽기 목적과 그 책을 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들었냐에 따라서 택하거나 택하지 않거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독서 능력, 여러 가지 책을 만나서 이 책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것에서 독서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이 독해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독해법들을 좀 배울 수는 있거든요. 초등학생 때에도. 근데 그 정독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그 정독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책을 즐겁게 읽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정독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편독에 대한 이야기죠. 편독 습관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편독이 왜 나쁠까요? 편독을 안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편독도 역시 왜 하는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의 독서를 학습으로 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책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모든 책을 다 읽고 이해해야 되는 그거를 그리고 교과랑 다 연결시켜야 되는 학습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 독서하는 모습 자체, 몰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는지가 아니라 몰입한다. 얼마나 내가 이걸 몰입해서 이거를 이 책에 빠져들고 이 글에 빠져들고 이 책이 말하는 세계에 빠져드는가. 이게 아이가 독서가 깊이 있어지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넓게 읽어야 된다면 그거는 분야를 골고루 읽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점이 넓어지게끔 관점을 넓혀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안 읽을까? 이 고민을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주로 고학년 부모님께 듣거든요. 책은 안 읽는 게 기본이에요. 진짜 그냥 안 읽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그래요.
왜냐? 지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항상 그래서 부모님이나 옆에 누군가가 같이 견뎌주어야 책도 읽기호흡도 늘어나고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독서도 결국에는 개입을 해야 되나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나요? 질문을 하시는데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 개입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좀 참견이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개입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듯이 그냥 책을 항상 차려주는 거예요. 책 읽을 환경,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분위기, 읽을 만한 책들을 해주시는 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부모님들과 하다 보면 이 독서 부분을 내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가 이렇게 독서의 분야나 독서하는 방식이나 이거에 너무 참견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읽을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나 책을 주시는 거는 저희 어른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고날 때부터 독서 벌레들 있죠. 제가 저랑 만난 친구들 중에서 문학을 좀 깊이 있게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책을 읽고 틈만 나면 책 들고 있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자주 안 만나고 종종 만나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지켜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 아이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알아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냥 활자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게끔, 그러니까 글자 다른 것보다 읽기라는 거에 조금 익숙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노력 많이 안 하셔도 알아서 읽는 친구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나지 않았으면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95%, 98%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요. 너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안 읽는 게 정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정말 잘 읽는 아이가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읽을까가 아니라 다른 거고요. 그냥 우리 아이는 되게 지극히 평범한 아이,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 아이. 그래서 현실적인 독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뭐냐? 책벌레는 현실적인 기준 아니에요. 왜 틈난 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뭐 즐겼으면 좋겠다, 아이가 어디서나 뭐 책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거는 엄청난 환상이에요. 그냥 책을 좋아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기 나이의 읽기 능력 정도만 갖출 수 있게만 읽으면 돼요. 자, 자기 나이의 읽기 능력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주식회사 낱말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문해력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료이기는 한데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 진단 해보시고 그 정도 파악해서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읽기 능력, 문해력 진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덧붙이면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학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원이죠.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레벨 테스트에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들어가려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레벨 테스트냐 레벨 테스트 학원의 하나의 마케팅일 뿐이에요. 차라리 정확한 문해력 진단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학년만큼 잘 나오면은요. 너무 씨름하시지 말고 적당히 읽을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적인 독서 교육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아이하고 씨름하시게 되고요. 계속 잔소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만 읽지는 않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수준과 조금 내 읽기 능력보다 많이 쉬워도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위안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행복감을 주면 읽고요. 조금 어려워도 이 책이 나를 엄청 끌어당기고 내가 이 책이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면은 읽는 게 사람이고 그게 독자의 특성이에요. 어려운 책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때 바로 계속 읽을 수 있는 동기와 읽고 싶은 동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은 그 선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만 읽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 주는 건 너무 기계적인 방식.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원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거에 맞는 책만 읽는 거는 반만 맞는다.
너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요, 당장은 아이가 조금 읽고 당장 독서력이 좀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을 상당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제대로 읽는가 항상 궁금하시죠? 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100% 이해되는 책은 매력적인 책이 아니에요. 독자들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아요. 80%, 70%만 이해돼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특히 소설류 읽을 때 완전히 이해가 되는 책은 리플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이렇게 후련한 느낌도 있어서 좋긴 하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막 쾌감이 생기거나 읽기 동기가 막 더 늘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해된 책, 한 70%에서 80% 정도 책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읽을 책에 손이 가요. 이게 독서를 쭉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시중에 되게 많은 독서 교육서가 있고요. 특히 책류가 성공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는 정말 항상 당부드리는 건데요. 책류가 성공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타고날 때부터 읽기형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사실 부모님이 잘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그냥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부모님께서 인생 바치셔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아이 요인이 있거나 부모님 요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특수한 경우고요. 아이들은 다 달라요.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책 육아 성공기는 하나의 어떤 거기에서 부모님이 에너지를 얻으시거나 좋은 기운을 얻으시는 데는 좋지만 방법을 따라 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책을 즐기진 않지만 자기 나이에 읽기 능력 갖추고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만 키우고 싶다 하시면 교육서를 읽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항상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야기 드리는 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하고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병행해서 만나잖아요. 아이들에게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에게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아이가 6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헤매시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아이가 금방 크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의 핵심만 꼭꼭 찝어드려 봤어요. 초등 독서는요, 일반적인 독서 이론을 대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 초등학생은 지금 막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어요. 완벽한 독자, 능숙한 독자가 아니에요. 미숙한 독자에서 능숙한 독자로 가고 그리고 읽어야 되는 책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책기를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의 세계를 알고 있는 어른들이 다른 세계도 좀 접할 수 있게끔 종종 권해준다라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려볼게요.